뉴타운 1억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1억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8천만 원만 내고도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는 8월은 수색증산 뉴타운의 달이죠. 상암 마곡 업무지구와 가깝고 광화문까지는 15분 내 출근이 가능해서 서부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준비한 이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의 댓글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만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어요. 내 집 마련은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니까 방송 꼭 끝까지 듣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동시분양을 받는 새 단지는 3번 다 넣을 수 있나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었는데요. 수색증산 3단지, DMC 아트폴의 자이, 센트럴 자이, 파인시티 자이, 이 3곳이 일반 분양을 같은 날 하고 발표를 같은 날 합니다. 이 경우는 꼭 3곳 중 한 곳만 쓸 수가 있습니다. 청약일은 신청일이 같더라도 발표일이 다르면 이제 각각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3단지 모두 같은 날 발표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레자이, 센트럴자이, 파인시티자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3곳 중 한 곳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DMC SK뷰 아이파크 볼에는 청약일이 18일이고 당첨자 발표가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단지 중 한 곳만 넣었더라도 5일 뒤에는 SK뷰 파크폴에는 한 번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특공 넣으면 일반 분양 못 넣나요? 아닙니다. 특별공급 넣으신 분도 일반 분양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이 좋은 거고요. 특공은 생애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 자격이 되신다면 특공은 넣고 일반 분양도 또 넣으셔서 당첨의 기회를 2배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1억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대출 얼마까지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 아파트는 원칙상 분양가의 40%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런 다른 방식으로 분양가의 20%만 있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먼저 3곳 다 우선 평형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센트럴자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센트럴자이 전용 5구 B 타입 24평이죠. 이게 분양가가 4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계약금 20%, 8,720만 원, 중도금 60%, 1회당 4,360만 원, 6번을 내고요. 입주 때 20%, 8,720만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20, 중도금 60, 입주 20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당첨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약금 20%를 내야 되죠. 8,720만 원. 이건 우리가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 아파트는 9억 원 이하여서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디? 투기가열 지구죠. 그래서 LTV가 40%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중도금 6회 중 총 4회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 60% 중 40%가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2회 차분 8,720만 원은 제가 자비 부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 안 되는 20% 합쳐서 총 40%, 총 1억 7,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잔금 20%를 내야 되죠. 그러나 이때는 대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잔금 대출 때는 분양가의 40%가 아니고 시세의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잔금 20%인 8,720만 원은 당연히 대출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시세의 60%가량 그 가격으로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로또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이 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올해 6월 입주한 거죠. DMC 롯데캐슬 퍼스트가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9억 6천만 원이고요. 현지 호가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센트럴자이가 입주 때는 이 롯데캐슬 퍼스트보다 더 신축이잖아요. 당연히 시세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입주 때 시세를 우선 9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럴 경우 입주 때 이 아파트는 총 대출이 9억의 40%, 3억 6천만 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잔금 때 우리는 8,700만 원가량이 더 필요한데 당연히 이거는 잔금 대출 안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입주 때 돼서 몇 년 후에 시세가 다 5억씩
막 이렇게 폭락을 하면 아마도 잔금대출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할 때는 현재 시세, 인근 시세 9억 원으로 가정을 해서 지금 대출을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양가의 40%, 1억 7천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억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전세금이 안 빠진다던가 지금 뭐 이렇게 자금 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1억 좀 안 된다, 뭐 9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 이런 분들 나 그래도 청약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건설사 분양 표준 약관에 의하면 총 2회까지 연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도금을 내는 기간이 매우 길잖아요. 그때 뭐 이제 자금 사정이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중도금을 못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연체를 하셔서라도 이 아파트를 잔금까지 가지고 가시는데요.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중도금 2회차 8천만 원 내야죠. 그런데 일이 생겨서 돈이 없어요. 그 경우에 2회 정도는 연체를 하시다가 잔금 때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서 연체한 중도금 2회, 그리고 기존에 대출받은 중도금 4회, 그리고 앞으로 잔금 대출 때 받아야 할 2회까지 다 합쳐도 3억 4,880만 원이에요. 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8천만 원만 내고도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허그 통제로 분양가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나왔어요. 기존 구축 아파트는 현재 시세의 40%를 받잖아요. 하지만 청약의 경우 미래의 시세, 분양가를 가지고 지금 대출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대출 규제의 틈새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입주 때 시세가 9억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세가 그게 한 9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을 계산할 때 9억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몇 년 뒤에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금 마련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연체 팁까지 알려드리는 거 간혹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혹시 그리고 자금 마련이 안 될까봐 청약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전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매우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아파트 당첨받고 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때는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전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고 전세 놓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이는 잔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곳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반드시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못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가점이 낮은데 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금지 아파트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점이 낮아서 중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된다는데 왜 없나요? 네,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이번 민영 아파트에 적용되기를 기다리셨는데요. 네, 정부가 민간 분양에도 생애 최초를 도입한다고 밝힌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은 입법 예고 중이고요. 입법 예고를 거쳐서 9월 이후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는데 수색증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은 할 수는 있지만 1순위 당해 지역이 우선하는 아파트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1순위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까지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2년 이상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넣으면 불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민영주택에 넣을 수 있는 통장은 주택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고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공공분양에 넣을 수 있습니다. 53점인데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수색증산 이 청약을 놓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첨 전략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청약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점수가 높으면 좋죠.
그렇지만 비교적 낮은 점수로 비인기 평형을 골라서 당첨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이었죠. DMC SK뷰는 최고 경쟁률이 200대 1까지 기록한 곳인데요. 물론 여기도 대부분 합격 최저점이 60점대였어요. 그런데 전용 8사의 경우 55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56점 가점자분이 넣으셨다면 이분 당첨됐겠죠. 최근에 화제였던 개포 DH 퍼스트여도 전용 4구에서 54점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가 낮다고 나는 청약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청약 실수요자분들 모두 수색 증산 뉴타운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증이랑 댓글 있으면 꼭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